그러면 종호야, 우리 114쪽에 명제와 조건. 이것도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명제란 뭐야? 명제란 뭐냐? 명제 종이. 객관적. 맞아. 그 답이 뭐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참 또는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명제. 그래서 너네 가끔 착각하는 게 있는데, 거짓인 건 명제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짓이어도 명제, 참이어도 명제인 거야. 예를 들어, 근데 이것도 그런 거는 명제가 될 수는 없는 거지. 뭐 장원영은 예쁘다. 그럼 이제 사실 누가한테 물어도 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예쁘다 이런 건 여전히 안 되는 거야. 응? 근데 이런 거지. 6은 자연수다. 이런 거는 참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뭐가 돼? 명제. 그럼 이게 명제인데, 그럼 조건은 뭐냐? 조건은 이런 거야. x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조건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런 거야. x 플러스 이런 그 식도, 부등식이나 등식도 이제 조건이 되는 거야. 6보다 크다라고 해. 그러면 종호야, x가 만약에 7이면 이건 참이 되겠죠. 근데 x가 1이면 이거는 거짓. 그럼 x 값도 참거짓이 왔다 갔다 하잖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조건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명제나 조건은 보통 소문자 PQR 이렇게 표현하거든. PQRS 뭐 보통 S까지 가는데, 우리 그럼 조건은 보통 뭐에 대한 식일 때가 많으니까 X에 대한 식일 때가 많거든. 그래서 뭐 조건은 가끔은 PX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PX 뭐 QX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 그러면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야. 그럼 이런 등식도 우리가 x값에 따라서 등호가 성립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 그럼 성립 언제 하냐? 당연히 뭐 방정식 해를 구했을 때. 그럼 x가 1이거나 2면은 뭐가 돼? 성립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이 있어. 그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x 값들을 모아둔 거를 진리집합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요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요 놈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무슨 집합?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보통 조건, 얘를 쌤이 조건 P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우리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은 1이랑 뭐를? 2를 원소로 갖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하잖아. 그래서 진리집합 P는 1이랑 2를 원소로 가져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집합을 배우냐면, 정말 우리가 참거짓을 판별하기가 까다로울 때가 있어. 근데 뭐는 편하냐면 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는 거는, 그러니까 뭐가 뭐를 포함한다를 보는 건 쉽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을 할 거야. 그래서 집합을 배우고 명제를 배우는 거고, 그리고 그 집합에서의 그 법칙들이지. 합집합, 교집합, 등호응합 이런 것들이 명제 문장을 구성하는 구조가 될 거야. 우리 명제가 안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인데, 집합이 안 되는 놈 당연히 명제 안 될 거고, 그럼 집합은 되는데 뭐 명제 이런, 또 명제 단원이 사실은 내가 봤을 때 위에 형문화들이 되게 어려웠거든. 왜냐면 수학스럽지 않아. 이제 참인지 뭐라 하고 거짓인지 뭐라 하고 뭐 이런 거. 니네가 또 계산하는 거 평소에 싫어하면서 또 이거 하면은 계산이 나오네요 선생님 이런단 말이야. 그게 왜냐면 시험 날 가서 되게 헷갈려. 참인 명제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래. 그러면 꼭 한 놈에
헷갈리잖아. 참인가? 거짓인가? 그거 고민하고 또 5분 훅 가버려. 그러니까 이 명제 단어는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중에 집합에 포함 관계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집합 공부를 잘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명제나 조건의 부정은 쉽게 생각해서 P가 아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명제의 부정 명제나 조건의 부정 사실 똑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어떤 명제나 조건이 있지 P라고 하면은 부정은 앞에 이렇게 물결을 붙여주는 거야. 왜? 수학에 물결이 근데 이거를 물결을 P 하면 안 되고 부정이니까 not P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거는 명제 P 혹은 조건 P의 부정이다. not P가 되는 거고 말 그대로 P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not P의 not 즉 부정의 부정이야. 그럼 정말 뭐 되겠어? 그치? 이거 부정은 마치 뭐라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집합이랑 명제 뗄래서 먹는 게 이게 결국 이거야. P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돼? 자기 자신이 돼랑 같은 논리가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 그 114쪽에 마지막에 그거 하나만 줄쳐놓을래? not PX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그러니까 not P의 부정의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이건 집합이다. 원래 집합의 여집합이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운단 말이야. 이것뿐만 아니고 P 또는 Q P 또는 Q의 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P 그리고 Q의 부정 이런 거를 배울 건데 자, 쌤이 이 말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거든. 저거 봐봐. 그럼 이게 이 말이야. P고 Q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잖아. 또는은 무슨 집합 거라고? 또는 가지고 합집합의 부정이니까 여집합이잖아.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 쓸 수 있다고? 여집합 분배하면 드 모르간 그래서 P 여집합 교집합 Q의 뭐래? 여집합 되지.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그래서 이거는 결국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not P 또는 not Q가 아니고 not P 뭐가 된다? 그리고 not Q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드모르간에 의해서 또는은 부정을 해주면 뭐가 된다? 그리고가 된다는 거야.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게 X는 1이야. 또는의 반대말 그리고 맞아. 또는도 바꿔줘야 된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부정하라고 하면 너네 쉽잖아. 이거의 부정은 뭐네? X는 1이다의 반대는 X는 1이? 그치? 아니다.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이렇게 또는이나 그리고가 나오면은 또는이나 그리고도 뒤집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그러면 P 그리고는 쌤이 무슨 집합이 되지? 그리고 P도 되고 Q도 돼. 그치? 그리고가 교집합이야. 그래서 우리 그 계획문 15번에 합집합이랑 그 다음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을 그 조건 제시법으로 쓰는 문제 교집합 그리고가 들어간 거야. 합집합이 뭐 들어가고 또는 들어가고. 자 그럼 이거를 또 여집합 하면은 P 여집합에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고 Q의 여집합이 될 거란 거지. 그럼 이것도 부정을 하면 나 P 그리고가 아니고 그리고의 부정은 뭐가 된다? 또는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Q 즉 이 또는이나 그리고가 들어갔을 때도 이걸 부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또는 그리고로 그리고는 뭐로? 또는으로. 이게 뭐라고?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래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부정하는 거를 여기 하나씩 이건 뒤에 가서 해보자. 이걸 하나 해볼까? 이게 지금 어딜 보냐면은 우리 정말
117쪽에 보기 2번 봐볼래? 117쪽에 보기 2번. 쌤이랑 부정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정우야. 요거의 부정을 말해볼 건데, 쉬워? 이런 건 쉽지. x는 0이다의 반대는? x는 0이 아니다. 근데 또는을 또 뭐로 바꿔준다고? 그리고, 그치. y도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거는 x는 0이 아니거나 이거나 또는으로 바꿔주는 거야. 왜냐면 이거가 그리고니까. 알겠지? 그리고는 또는으로. y는 0이 아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 x 펠마 1이라는 게 x는 1 또는 x는 뭐라는 걸 의미해? 마이너스 1인 걸 의미하니까 요거는 뭐 2번은 똑같겠죠? 아니 1번은 똑같겠죠? 이것은 생략할게. 4번도 이게 문제야. 정우야, 크다의 반대는 뭐 같니? 크다의 반대는? 너네가 작거나 맞아 작거나 같다인데 보통 작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걸 조심해야 돼. 이것도 그러면은 x가 반대니까 부등호 방향을 잘 바꾼다는 것까지 잘 가거든. 근데 여기 등호 썼으면 부정의 등호가 들어가셔야 돼요. 또는이어서 그럼 이거 뭘로 바뀌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x는 그치 4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4보다 작아. 이건 정리하면 어떻게 돼? x는 뭐 이상? 2, 3, 4, 3 이상. 그치, 요렇게 딱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저걸 잘 봐. 쌤이 이건 작업을 하는 게 있는데, 자, 요런 부등식을 줘. 조건이 부등식이야. 그러면 너보고 부정 찾으라고 하지. 부등식 주고 부정을 찾으라. 부정 물으면은 이건 네가 사실은 수직선을 보는 게 나아. 수직선에서 우리 아까 조건의 진리집합이 있었고 그 부정의 진리집합은 여집합이랬지. 그래서 수직선에서 차라리 네가 무슨 집합을 찾는 게 낫다. 여집합 찾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에요. 얘도 수직선에 그려보면은 2보다 작거나 같거나 4보다 크다가 되잖아. 그럼 그거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겠어? 요 중간에 되겠지. 요렇게. 그지? 그러니까 요게 답이 요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 주면은 차라리 우리가 수직선 그려서 무슨 집합? 여집합.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표시를 해서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고 덜 헷갈린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게 부정하는 건데, 좋아. 근데 쌤이 아까 조건은 명제야, 명제가 아니야? 명제가 아니야? 명제 아니야. 조건은 명제 아니야. 그럼 뭐 같이 명제라고 배우겠지. 이름을 따로 붙였을 리는 없잖아. 원래는 조건은 명제가 아니야. 왜? x값에 따라서 참이랑 거짓이 맞다? 같다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조건 두 개를 붙여놨을 때가 있어. 조건 두 개가 들어간 문장이 있어. P이면 Q이다 라고 구성된 문장이 있어. 몇 개의 조건으로? 두 개의 조건으로. 그거는 명제가 맞아요. 요 구조는 이제 뭐가 맞다? 조건 두 개로 이루어진 명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뭐이면 이걸 뭐라고 불러? 영어에서 if 그거 니네 뭐라고 불러? 문법 할 때 가정 가정법 하는 니네 if
엄청 열심히 하다가 뒤에는 뭐 과거를 써야 되고 과거를 써야 되고 뭐 쌤은 다 까먹었는데 그거 열심히 배우잖아. 그래서 우리 요 P를 뭐라고 부른다? 가정인 조건이라고 부르고 Q를 뭐이다 결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를 문장으로 이렇게 쓰면 귀찮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살표를 줘. 요렇게. 그래서 P이면 Q이다 했을 때는 P가 가정이 되고 화살표를 받는 놈이 뭐가 된다?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건 뭐가 된다? 명제가 돼. 근데 요 명제가 근데 해봤을 때 참이 될 수가 있잖아. 이런 거야. 예를 들어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어때? 정우야. 2면 2제곱하면 뭐 되는 거 맞아? 4 되는 거 맞지? 그럼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어? 참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버거 조건인데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 쌤이 이게 P라는 조건이고 이게 Q라는 조건이라고 했을 때 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됐지? 그럼 이거는 참이네 T네 주려고 화살표 두 개로 써줘. 그러니까 화살표가 한 줄이야. 그럼 그거는 뭐일 수도 있고 그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아직 판명이 안 났는데 만약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두 줄로 표현해줘. 그럼 이거는 참이라고 판명이 된다. 거짓이면 어떻게 하겠어? 또 참이 아니다. 그러니까 슬래시를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참 거짓을 판정을 하냐면은 하나 이거 하고 얘기할게.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집합 조건 P의 진리 집합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야? P가 2만 갖고 있는 거죠. 참이 되는 게 x가 2일 때만 되는 거지. 요거는 얼마일 때? 풀만 있는 때니까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을 진리 집합 원소로 가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포함이 돼. 가정의 진리 집합이 결론의 진리 집합이 이렇게 포함이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뭐가 되는 거다? 참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정우야 뭐 하는 거다? 호환관계를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P가 Q에 뭐 되면 포함이 되면 얘는 참이 되는 겁니다. 근데 포함이 뭐 하지 않으면 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포함관계 볼 거야 우리. 그래서 집합 배운 거고. 오케이? 응? 자, 그 내용이 어디? 없네? 그럼 정말 우리 책에 하나만 써놓네? 어디에 필기해 놓으면 될 것 같냐면 118쪽에 여기 벤 다이어그램 돼 있는 거 있지? 그리고 P이면 Q이면 P가 Q한 여기 문장 있죠? 여기 초록색 여기 줄 쳐놓고 자,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그게 뭐냐면 안 된다는 거는 좀 이것도 써놓고 안 된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럼 P가 Q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빼쪽 튀어나와 있는 거야. 빼쪽 자, 여기 빼쪽 튀어나와 있으면 이게 포함 관계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럼 누구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정우야? 얘는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 그지? 요걸 P 차집합 뭐라고 불러? Q? 근데 우리 명제에서는 P 차집합 Q라고 부르기보다는 P는 만족하는데 Q는 만족하지 않아. 요 표현은 좋아하거든? 그래서 요게 존재하면은 이제 이거는 거짓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우리가 누가 모여 있는 거냐면 발레, 문제에서 뭐 너무 발레를 찾으래.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원소를 찾으라는 거야. 이게 발레의 집합입니다. 발레는 말 그대로 반대가 되는 예시다 이 뜻이요. 발레 찾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럼 우리 앞에서 생각해보면 집합 뭐 이런 거 성립하는 거 중요하래. 막 구구절절 막 이래서 이렇고 이렇게 이래서 이렇고 막 이랬잖아. 그
근데 거짓인 거 있지. 거짓인 건 증명을 어떻게 할까? 대입을 그게 되게 간단해. 거짓인 거는 뭐만 찾아주면? 맞아. 발레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그래서 왜 발레 찾는 게 중요하다? 거짓인 명제는 발레가 하나만 있어. 발레가 존재함을 보이면 돼. 증명 끝. 막 참인 거는 증명이 막 구구절절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짓인 명제는 우리가 그냥 이거 이게 때문에 안 되는데 그거 하나만 딱 있다고 보여주면은 뭐다? 증명이 끝나고 있는 거. 그래서 거짓이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발레 집합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내용은 되게 노트 뒤에 있긴 하네. 자, 그 밑에 내용은 뭐냐면은 이거야. 정말 그러면 우리 집합에서 이럴 때 있었잖아. P가 Q에 뭐 될 때가 있고 Q에 포함되는데 Q도 뭐에 포함돼? P에 포함되지. 즉 이거는 명제로 치면 이거야. P이면 Q이라도 되고 Q이면 P이라도 된다는 거거든. 그거를 우리가 P랑 Q가 뭐 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였어.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였잖아. 근데 이렇게 얘는 양방향이 왔다 갔다 된다고? 그럼 이것도 역시 표시를 어떻게 해주냐면 하살표가 이제 양방향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서로 반대 방향도 된다는 거야. 즉 그냥 진리 집합이 어떠다? 또 같다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하살표를 양방향으로 표시할 수 있어. 근데 우리 나중에 뒤에 가면 너 지금 명제 배우고 있어? 본 수업에서? 그거 배워서 충분? 필요? 맞아요. 그거까지는 안 했어. 맞아요. 그거를 이제 내일 하는 건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배울 거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참이 되잖아. 그럼 이렇게 참이 된 명제에서 이렇게 하살표를 주는 조건이지. 그거를 충분 조건이라고 부를 거야. 충분. 그 다음에 요 하살표 받는 놈이지. 그거를 필요 조건이라고 하고. 근데 만약에 다 되잖아. 양방향으로 되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 둘 다 되니까 필요면서 충분이니까 필요 충분 필충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냥 그때 뭐 사실은 나와도 되는 표현인데 정석이 여기 나와 있더라고. 자 그렇게 하고 그럼 우리 4분 남았는데 쌤 어떤이나 모든이 들어가는 거는 목요일에 얘기를 해줄게. 제 문제하고 잠깐만 쌤에서 테스트가 집합. 우리 어제 쌤 공부한 내용이었어. 우리 요거 하나만 보자. 우리 쌤에 124쪽 보면 여기 아마 그 정석이 없을 거라 가지고 요거를 쌤이 어떻게 보는지만 얘기해줄게. 그래서 문제 전체 집합 U인데 U를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줬단 말이야. P, Q 그래서 A, B, C, D 자 이렇게 생긴 집합이 있는데 문제에서 두 집합 PQ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명제 P이면 낙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구하랬거든? P이면 낙Q이다. P이면 낙Q이다. 여기 거짓돼야 되거든? 그 원래 참이려면 P가 Q의 여집합에 뭐 내야 돼? 포함이 돼야 되는 건데 당연히 Q의 여집합에 P가 포함 안 되죠? 누구 때문에 그래? 그치, B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발레는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근데 이거를 깔끔하게 푸는 건 이건 거지. 그럼 이게 발레라는 거는 이게 안 되는 발레라는 거는 왜 안 되냐면 P는 되는데
아니야가 되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이거는 P 교집합 Q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발레 집합은 뭐가 되더라? B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찾을 수도 있다. 그림 보고 이렇게 찾아도 되지. 원래 소트 여집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요놈 때문에 안 되네 해서 찾아도 되고 그거를 헷갈릴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P 빼기 Q의 여집합, 그러니까 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찾는 된다 이 소리야. 응? 자, 그래서 우리 발레 찾는 것까지 그래서 1분 남았는데 좀 정리하고 지도록 합시다. 포함 관계를 갖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참거짓을 판별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조건만 단독으로 있는데 명제가 될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면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가는 거야. 모든이나 어떤이 포함된 조건은 또다시 이거는 뭐가 된다? 명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모든 x는 x가 뭐 p이다 이렇게 생긴 거야. 뭐이다 이렇게 생겨. 그러면 이거는 뭐이면 뭐이다 구조가 아니지. 근데도 모든이 혹은 어떤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명제가 된다는 거지. 왜?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게 돼서 그래. 모든 어떤이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이런 거 모든 x에 대해서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상이다. 그럼 봐봐. 이거는 이제 모든 x가 다 돼야 되거든? 근데 요건 우리가 부등식을 풀 수가 있잖아. 정우야? 2차 부등식을. 자, 이렇게 되지. 그럼 요거는 x는 뭐 이상이거나 1 이상이거나 x는 마이너스 1 이하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은 조은아 모든 x에 대하여 이거라고 말할 수 있어? 안 되지.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명제라고 우리가 참거짓이 된다는 거지. 모든이 붙어버리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주는 거지.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1은 0 이상이다. 이건 어때? 맞아요. 그럼 얘는 참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정우가 어디다가 줄을 쳐놔야 되냐면 모든 그 초록색 문장 있지? 초록색 문장 이때 보면은 거기 줄 치면 되거든. 그래서 모든이 들어갔을 때는 언제 참이 되냐면은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랑 똑같아야 돼. 다 돼야 되니까. 뭘 넣어도 다 돼야 되니까 전체 집합이랑 진리 집합이 똑같으면은 참이 되는 거고요. 근데 어떤이 들어가? 그러면은 어떤 x에 대해서 문제에서 예시를 주는 게 x 플러스 1이 10보다 작다라고 해줘. 그러면은 이건 계산을 하면 x는 9보다 작다잖아? 그럼 어떤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그냥 하나라도 되면 돼. 그래서 여기 뭐 8 같은 거 넣으면 어때? 8은 9보다 작죠? 그러면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이 들어갔을 때는 언제 참이 되냐면 진리 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돼. 하나라도 있으면 돼. 몇 개가 되는 건 상관이 없어. 하나라도 있으면 돼. 그러니까 공집합만 아니면 돼. 그러면 얘는 참이 되는 명제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이나 어떤이 포함됐을 때도 우리가 그때도 조건이 명제가 될 수 있다. 오케이? 응? 자, 근데 요거를 또 부정을 해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했거든. 또는의 부정이 뭐였지? 맞아. 또는 부정이 그리고 있거든.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이랑 모든도 부정을 할 때 서로 바꿔. 어떤을 부정하면은 모든이 되고
모든을 부정하면은 어떤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또는이랑 그리고처럼 문장을 명제를 부정할 때는 어떤이랑 모든도 서로 바꿔줘야 된다. 부정이다를 아니다라고 바꾸는 것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 표현도 바꿔줘야 된다는 거. 자,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문제를 그럼 풀어볼 건데 121쪽에 필수예제 7-1번. 조금 빨리 할게. 정말 앞에 시간은 좀 빨리 먹어서. 두 조건 PQ가 각각 다음과 같을 때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에 참 거짓을 판별을 하래. 1번 P가 뭐라고 했냐면 X제곱은 9다. 그 다음에 Q는 뭐라고 했냐면 X세제곱은 9X다. 자, 그러면은 요건 이제 진리집합을 구하면 되는 거야. 요런 거는 그러면은 X는 얼마 먹어야 돼? 얼마? 3이니까 진리집합 P는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3을 원소로 받는 집합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요것도 풀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 쌤 주의하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요런 거 보면 어떤 실수를 제일 많이 하게? 미안해, 오빠들이. 어떤 실수를 제일 많이 할 것 같아? 이하는 당연히 해야 돼, 사실. 뭐 3차를 부르려면 뭘 가장 많이 실수를 하냐면은 여기도 x 세제곱 여기도 x 이거 날려 먹는다 이거야. 날려서 그럼 x 제곱은 9로 만들어. 그리고 x는 뭐라고 하게? 얼마 3이라고 해. 이 풀이에서 오류는 어디 있지? 요 실수를 방정식 풀 때 가장 많이 합니다. 함부로 나누시면 안 돼요. 얘가 x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때 나눠야 돼. 근데 얘는 x가 0이 아니라는 보장도 없는데 신나게 날려먹은 거야. 그러니까 해 하나를 날려먹은 거야. 그래서 방정식 풀 때는 정우가 뭘 하면 안 되냐면 이런 구조의 방정식을 풀라고 할 때가 있어. 그지? 그러면은 이걸 신나게 날리면 안 된다 이 소리야. 그 실수를 많이 하는 걸 조심하고 원래는 이렇게 해야지. 정석대로 요렇게 해서 이항 해놓고 그러면 공통인수 묶어내면은 x제곱 빼기 9되거든요. 그럼 얘 똑같이 인수분해 얼마 3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x가 0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푸시면 안 된다고 해서 보여주는 거야. 정우야. 나누는 건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나누는 건 항상 조심해.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수능 문제를 보는 좀 눈을 키울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앞으로 정우가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줘. 뭔가 식이 0보다 크다고 줘. 이게 수능에서 제일 좀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 뭐냐면은 0보다 크다고 주지? 그러면은 얘가 뭐가 아니라는 거야? 0이 아니라는 거거든? 그럼 정우 보고 이거는 뭔가 나누는 행위가 들어갈 수 있다. gx를 뭔가 나눠야 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보는 게 좋아. 그러니까 수능에서 0이 아니라는 거 보장을 해주는 게 이거야. 0보다 크다 혹은 0보다 작다. 그럼 이 문제는 뭔가 내가 식을 다루면서 gx로 나눌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서 문제를 푸는 거지. 나는 그렇게까지 하려면 어렵지만 자 어쨌든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서 얘는 그 진리집합 Q라고 하면은 원소가 마이너스 3이랑 0이랑 뭐가 들어가? 3이 들어간다 그지? 그럼 얘는 P가 뭐에 포함돼? Q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이 명제는 P이면 Q이다 명제는 뭐가 되겠어? 참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 포함관계 보는 거예요.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은 P가 Q에 포함돼야 된다고 했잖아.
우리 화요일에 한 거. 응? 화요일에 한 거. 내가 오늘 강의 그 부분 올릴 거거든. 정우야. 발에 까먹어서 다시 봐.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문장을 진짜 참인지 보라는 게 아니고 너보고 집합 2개 구해놓고 얘 포함하게 뭐라는 거야 지금. 응? 포함하게 뭐라는 거야. 자 2번. 자 P는 X제곱 마이너스 4X.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이 명제를 네가 문장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되고 포함 관계로 보는 습관을 들여야 시험장 가서 확실하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아는 거라고. 이게 진짜 뭐 보고 참인가 이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집합 표현을 바꿔서 포함 관계를 보라는 거라고. 자, 요 각각 구등식을 풀면은 얘 x로 묶어내면 x 빼기 4 이렇게 되거든요. 그지? 그럼 x는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겠다. 그지? 그럼 이게 요 p 거고. 그다음 요거는 2, 5 여기 인수분해 될 거니까 x 빼기 2, x 빼기 5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여기 0이 하면 x는 2 이상 뭐 이하? 5 이하가 되겠지. 그러면은 자 이게 P거 집합 표현 그냥 좀 생략할게. 이게 Q거. 그러면은 수직선 그려봐. 부등식 나오면 무조건 수직선 그려봐. 0에서 4까지. 자 요게 P야. 그지? Q는 2에서 5까지. 이게 Q야. 그러면은 어때 정우야? 이거는 포함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B중 튀어나와야죠 P가. 그럼 이거는 P가 Q에 포함이 안 돼.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판단해버리는 거야? 거지.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이거를 진짜 뭐 문장을 보라는 게 아니고 요렇게 이거 P이면 Q이다 의 명제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7-2번만 한번 풀어볼게. 자,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XY가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칠까? 정말 책에 정수. 자, 우리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X는 뭐 넣는 거야? X는? 1, 2, 3. X는 1, 2, 3. Y도 뭐야? Y도 1, 2, 3. 자, 그렇게 해놓고 지금 조건 PQ가 다음과 같대요. 다음 조건의 진리 집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P는 자, 0이고 Q는 X 더하기 Y가 3이네. 자, 그러면은 뭐 Q는 심플한데 식이 정모야. P는 어때? P는? 복잡하네? 그럼 저거 저대로 보고 네가 하면은 힘들 거거든? 자,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을까? 아, 그치. 몸방이 이제 생각이 나지. 그지? 그거를 완전 제곱식 2개 형태로 네가 바꾸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 x제곱 마이너스 2 전체 제곱이랑 요렇게니까 y 마이너스 2 전체 제곱. 그러면은 7 이하 하면 얼마? 마이너스 7인데 여기 쌤 숫자는 없는 거 막는 거잖아. 4, 4 해서 8 해서 여기 플러스 1. 요러면 네가 찾기가 훨씬 또 낫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자료 쓸게요. 그치. 요런 거 보면은 식 보면 아 요거 원방정식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계속 해주는 거야. 해석하고 할 때. 자, 그럼 정말 이거는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1이 돼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제곱이니까 뭐 이상? 0 이상? 당연히 0 이상인데 그러면은 얘는 0하고 뭐 될 거고 1 혹은 1 또는 0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어떤 조합이네? x값은 얼마야? x는 1 거고 y는 얼마 돼? y는 1밖에 안 되겠죠? 여기 지금 제곱을 해서 1이니까 뭐 어디가? 잘 안 보여? 어디 부? 저기
이 빨간색 부분? 응? 합해서 1 되는 조합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x, y가 정수잖아. 0 더하기 1이랑 1 더하기 0. 그 0도 돼요. 그러니까 쌤 말은 x가 0이가 아니야. 요식 요거 두 개 정리해요. 그래서 쌤 여기 1 있었는 거야. 그러면 x는 1이고 y는 뭐가 되겠어? 반대로 0? 2가 되겠죠. 어? 그럼 이거 x, y가 세트로 다녀야 되는 애니까 쌤 순서상 쓸게. 얘는 2,1이랑 뭐? 1,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일 거야. p는. 그지? 이 집합 p라고 하게 돼. 이 집합 p 거고. 그 다음에 q는 이제 합이 3 되는 거는 우리 1, 2랑 뭐 있어? 2, 1. 왜냐면 지금 얘가 0을 안 갖고 있으니까 요거 말고는 나올 수가 없겠죠. q는 1,2랑 2,1을 원소로 가질 텐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두 개 집합이 어때? 정말 또 같네요. 똑같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자. 자, 1번 나 P의 진리집합, 즉 P의 무슨 집합? 여집합. 응? 여집합. 근데 이것도 그러면 전체 집합을 생각을 해봐야겠다. X 나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Y 나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3 곱하기 3 해서 순서상 개수는 토탈 몇 개 될 거다? 9개? 9개의 조합이 될 텐데 그럼 9개 중에 요거 2개 빼고 다 쓰면 되는 거네. 그죠? 그러면은 P의 여집합은 X쌤 1인 거부터 쓸게. 1, 근데 2는 돼 안 돼? 안 되니까 1,3 1,1부터 쓸게. 1,1이랑 1, 뭐 될 거고 3은 될 거고 그 다음 X가 2일 때 2,1 안 되니까 2,2랑 2,3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3이래 3,1, 3,2, 3,3 요렇게 이제 3개 다 들어갈 수 있겠지. 3으로 시작하는 건. 그래서 여집합은 요렇게 생겼을게요. 여집합은 왜 5개지? 잠깐만. 쌤 여기서 저 3이 되는 거야. 풀마이는 여기서 늘 찾아. 자, 얘가 제곱해서 쌤이 마이너스 1만 생각했는데 플러스 1 들어가고 그 얘가 y가 얼마도 되는 거야? 정말 3도 되는 게? 제곱은? 제곱이니까 여기서 얘도 x가 뭐가 되겠어? 3도? 되겠지. 그래서 얘는 2,1이랑 1,2 말고 2,3이랑 그 다음에 3,2도 들어가줘야겠네. 그죠? 그럼 우리 여집합에서 이거 빼면 되네. 2,3이랑 3,2 두 개 빼주면 되네. 그래서 요렇게 5개 남는 거. 여기 5개 남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나피 또는 나큐. 그러니까 이런 거 봐봐. 이럴 때 그냥 집합 표현하면 어떻게 돼? 정말 P에 또는이니까 또는 무슨 집합? 예? 네? 너 오늘 테스트 어떡할 거야? 쓰는 거 있네. 합집합 또는 합집합 그리고가 교집합. 겹쳐야 되잖아. 그래서 그리고 Q의 여집합.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보면 바보죠. 여집합 2개 붙어 있을 때는 뭐 하겠어? 누가? 네요. 그러면은 얘는 합집합이 뭐로 바뀐다고? 이거를 이제 무슨 법칙이라고 부른다고? 드모르간. 정우 뭐 외우고 하는 거 몰라. 그치. 너 그 내분적 공식도 안 외우고 썼댔지. 안 돼. 너 고등학교 가면 너 암기 무시해야 돼. 쌤도 암기하는 거 싫어하거든? 그래도 할 건 해야 돼. 쌤은 어느 수준으로 암기하는 걸 싫어하냐면 사회 과목은 암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쌤은 단순히 그냥 책 보고 암기하는 게 싫어서 사회 같은 거는 문제집을 엄청 풀었어. 문제 풀면서 그냥 자주 나오는 문장이 중요하고 이게 외워지는 거지.
그 쌤도 그 정도로 외우는 걸 싫어하는데 그래도 외워야 될 땐 외워야 돼. 또는 합집합 그리고 교집합.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P랑 Q의 교집합을 찾으면 되는데 우리 Q가 저거잖아. 그러면은 P가 Q를 뭐해? 포함하지. 그럼 이렇게 포함했을 때는 얘는 겹치는 게 누가 되겠어? Q. 오케이. 그럼 얘는 결국 Q의 뭐를 구하는 거야? 여집합. 그럼 아까 쌤이 지운 거 쓰면 되겠네, 맞지? Q의 여집합은 그래서 1,1이랑 1,3이랑 그 다음에 2,1 빼고 2,2랑 2,3이랑 그 다음에 3,1 3,2 3,3 자, 요렇게 7개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잘못된 거 있어? 자, 3번은 그러면은 3번은 지금 잘했어. 이거 3번은 나 P 또는 Q. 그럼 얘는 이거거든? P랑 Q를 뭐 해서? 해서 그럼 이거는 포함하게 있잖아. 그럼 이건 누구랑 똑같아? B 합 Q는? B. 그렇지. B가 크니까 합해서 나누면 큰 놈. 응? 왜냐면 P의 여집합이니까 결국 몇 번이랑 답이 똑같을 것이다. 1번이랑 답이 동일하겠죠. 그래서 요런 거를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집합 배운 거 가지고. 알겠지? 그래서 집합이랑 명제는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문제집부인데 보면은 이렇게 풀고 있잖아. 종우야. P 이래놓고 풀고 있는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이렇게 풀어야 돼.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내용이 또 나오거든? 123쪽. 문제 역 대우.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다룰 명제는 P이면 Q이다로 구성된 놈들일 거거든? 자, 봐봐. 우리 P이면 Q이다의 구조의 명제를 배우고 있는데 요거 자리를 바꿔. Q이면 P이다. 자리 바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 명제 뭐라고 부른다? 역이라고 불러. 자리 바꾼 거를. 근데 어떻게 할 때가 있냐면은 대우라는 걸 배우는 건데 대우는 뭐냐면 자리도 바꾸고 부정도 하는 거야. 그래서 나 Q이면 나 P이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자리 바꾼 걸 자리 바꾸고 부정도 한 걸 뭐라고 부른다고? 대우. 근데 우리한테는 누가 중요하냐면은 대우가 중요해요. 대우가 왜 중요하냐면 얘가 참이야. 만약에 그럼 요걸 잘 기억해둬. 그러면은 요 역은 있지. 얘가 참이면 참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다?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물음표예요. 물음표. 그러니까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여기 참이 되는 게 아니고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근데 원래 명제가 참이지. 그럼 누구는 100% 참이 돼버리냐면 대우는 100% 참이 돼. 그러니까 원래 명제와 대우는 진리값이 똑같다 이 소리야. 진리값이 똑같다. 그러니까 참 거짓이 일치해버린다는 거야. 얘가 참이면 얘도 참, 얘 거짓이면 얘도 거짓. 왜 그 구조가 되냐면은 우리 얘가 참이면 P가 Q에 포함되는 거라고 했다, 그지? 우리 쌤이 이 포함 관계를 뜻하는 거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써줬었는데 그때 뭘 써줬냐면 여집합은 어때? 여집합은 반대가 된다고 했잖아. 생각해보면 P가 Q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당연히 P 자기가 좁으니까 아닌 놈은 더 넓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집합을 달아버리면 요게 반대가 된댔지.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명제로 바꾸면 이게 되잖아. 나 Q이면 나 P이다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P가 Q에 포함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여집합의 이 포함관계도 확실해져 버리기 때문에 대우는 무조건 참 거짓이 일치할 수밖에 없다. 원래 명제랑.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뭘 잘 써먹을 거다? 대우를 잘 써먹을 겁니다. 원래 명제가 보기 힘들면 대우를 쓸 거야. 그 내용이 어디 있는 그 말을 하는지를 보자. 잠깐만. 없네. 그래서 그럼 이거는 필기를 해놓을까? 책에. 원래 명제가 보기 힘들 경우 우리가 대우를 이용한다. 근데 요걸 써놔. 빨간색이 문장스러운 보기 힘든 경우라는 거는 좀 부정 표현이 많다든지 혹은 P이면 Q이다 요거에서 요 가정이지 가정의 식에 여기에 뭐 이런 구조가 있어. 여기는 뭐 x 플러스 y나 뭐 xy나 이렇게 막 뭉쳐져 있어. 뭉쳐져 있는데 막 q에는 x는 어쩌고 y는 어쩌고 이런 구조로 된 명제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너는 합해진 거나 곱해진 걸 보고 따로 보는 게 나아? 따로 보고 합이나 곱을 보는 게 나아? 아니지. 따로 해놓고 따로 x 얼마고 y 얼마일 때 더하면 얼마다. 이걸 보는 게 쉽지. 아까도 마찬가지잖아. x 플러스 y는 3이라고 했으면 이게 xy가 정수면 0, 3, 1, 2, 2, 1, 3빵 해서 고려할 게 많잖아. 근데 만약에 x는 1이고 y는 2일 때 x 더하기 y는 3이야 라고 보는 건 어때? 얘가 더 쉬운 구조지. 네가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 이런 식으로 x, y가 뭉쳐져 있고 결론에 xy가 따로 얼만데 이거 참이야? 라고 보면 네가 이거를 자리를 역전시켜 주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자리를 바꿔줄 수 있는 뭘 쓰는 게 나? 대우를 써준다는 거지. 그래서 보기 힘들다는 거는 뭐 부정 표현이 많다든지 가정에 xy가 뭉쳐져 있는 게 있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대우를 이용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참인 문제 문제 풀면서 보고 이게 없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가 있냐면은 이게 3번은 없는데 그럼 뒤에 나중에 잘 풀자. 자, 선생님 7번에 3번을 먼저 풀게. 7번에 3번. 자, 다음 명제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또 주어진 명제에 역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판별하네. 1번 x가 1 이상 이고 y가 1 이상 이면 x 플러스 y는 2 이상이다. 이건 어때? 정우야 참여거지. 둘 다 1 이상 이고 라고 했기 때문에 참이지. 이거 뭐 참이야. 자, 그럼 선생님 여기에 역이랑 대우를 써볼게. 그러면 역은 어떻게 쓰나? 자리를 바꿔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x 플러스 y가 뭐 이상이면 2 이상이면 말 그대로 자리를 바꾸는 거야. x 1 이상이고 y 1 이상이다. 이건 어때? 합이 2 이상이라고 둘 다 1 이상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럴 때 뭐 찾아주면 돼? 발레를 찾아주는 거야. 그러면 발레가 뭐 있어? x는 3인데 y는 빵이야. 그럼 합은 뭐 이상이지만 둘 다 얘는 1 이상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발레가 존재하니까 뭐가 돼? 거지. 응? 자, 대우는 그러면은 여기 자리 바꾼 거에서 뭘 해주면 돼? 정우야? 부정. 그러면 부등식의 부정은 부등호 방향 반대. 크거나 같다의 반대는 작다. x는
그걸 뭐로 바꿔야 된다고? 노. 또는 이것도 바꿔줘야 돼. 또는 y는 1보다 작다. 그러면 당연히 원래 명제가 참이었기 때문에 요 대우도 뭐가 된다? 참이 되는 거야. 대우도 참. 대우를 참을 따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봐봐. 정우야. 문제에서는 이렇게 줄 거라고, 얘 줄 거라고, 이 문장 줄 거라고, 이 문장. 그럼 이런 게 이거야. 합이 2보다 작으면? 둘 중 하나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 작다? 그럼 이렇게 주면 네가 판단하기 힘들잖아. 근데 이거 봐. 요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뭐를 빨리 판정했지? 얘가 참인 거 빨리 판정했잖아. 그러니까 요런 문장 주면 네가 이렇게 바꿔서 가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대우를 써놓으라는 거야. 대우가 뭔지를 아는 건 다 하는 거고 네가 잘해야 되는 건 언제 대우를 써야 되는지 그거를 배워 가시라 이거지. 응? 자, 2번 x, y, z가 0이면 곱이 0이면 x는 0 또는 y는 0 또는 z는 0이야. 자, 이런 거 봐봐. 그럼 이건 이제 뭉쳐져 있지. 그러니까 네가 참거짓을 사실은 뭐 바로 알 수 있지만 힘들다고. 그러면 그럴 때 바로 뭐를 보라고? 대우를 봐. 근데 우리 이제 역 붙였을게. 자, 역 자리 바꾼 거죠. x는 0 또는 좀 귀찮으니까 용어 쓸게. y는 0 또는 z는 뭐이면? 0이면 x, y, z는 0이다. 자, 이거 어때요? 이거는 참이지. 요 참이고요. 그 다음에 대우는 그러면은 요렇게 한 거에서 부정을 해야 되거든? 그럼 x가 뭐가 아니고 0이 아니고 y도 뭐가 아니고 0이 아니고 z도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x, y, z는 0이 아니다. 이거 어때? 다 0이 아니면 당연히 곱이 0이 아니지. 참. 그럼 대우가 참이니까 이 명제도 뭐가 돼? 참.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그래가지고 봐봐. 위에 거는 얘 참이었는데 역은 거짓이었지. 근데 얘는 참인데 역도 참이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역은 참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거는 새로운 문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원래 문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역은.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7-4번. 이제 어떤이나 모든이 들어간 문장이 되는 건데 다음 명제의 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ABC는 실수이다. 1번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ax 제곱이 0 이상이면 a는 0 이상이니까. 자, 그러면은 대우를 불러볼까? 요 임의가 결국 무슨 말이랑 똑같아? 아니, 모든. 이게 니는 임의라는 말을 너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냐면은 임의가 너네가 영어로 이해하는 게 훨씬 나아. 랜덤하다 이 소리야. 정우야. 랜덤하게 뭘 들고 와도 이건 된다 이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랑 똑같은 말이다? 맞아. 이건 모든이랑 같은 말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부정을 하면 모든은 뭐로 바꿔야 된다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자, 그러면은 요것도 그럼 자리 바꾸고 뭐 하라고? 부정. a가 0보다 작으면 ax 제곱도 0보다 작다. 요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문장을. 자, 그러면은
돼버렸으니까 정우야 뭐가 됐어요? 어떤이 됐지? 어떤이 됐으니까 이거는 어떤 거야? 하나라도 만족하는 x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 응? 그러면은 a가 음수야. 이게 지금 음수야? 그럼 당연히 x 제곱은 뭘 넣어도 근데 얘는 뭐 아무거나 1 넣어도 어때? 음수 되지? 그지? 그러면 뭐 되는 거 있네.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된다는 거죠. 어떤 이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자, 2번.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 아니면 abc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이것도 부정을 해보자. 어떤 부정하면 뭐 된다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그럼 요 뒤에 문장을 이제 자리를 바꾸는 거야. 자리 바꾸고 부정. 우리 그러면 요거의 부정은 뭘까? ABC는 모두 0이 0이 아니다에 아니다도 뒤집어야 되니까. ABC는 모두 0이 여기가. 그럼 A, B, C가 모두 0이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아니다. 부정해서 이것도 이다 라고 해야 돼. 아니다. 이다. 자, 그러면은 요거 어때? A, B, C가 모두 0이면 정말 이게 사실은 이게 뭐 돼버려? 좌변의 식이 0이 돼버리죠. 그러면 뭘 넣어도 당연히 요 등식은 성립할 수밖에 없네. 그럼 요것도 뭐가 된다? 3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위에 문장이 복잡하잖아, 구조가. 0이 아니면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라고 했더니 보기가 복잡했는데 대우는 우리가 보기가 좋았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명제가 복잡하면 우리는 뭘 써먹는다? 대우를 한번 보자. 대우를 이용해서 참고지를 선정하는 게 좋다. 자, 요게 되고, 자, 7-5번. 이거 문제 나오네. 자, 7-5번. 두 문장. 이 모두 참이 명제라고 할 때 반드시 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 자, 겨울이 오면 춥다. 눈이 오지 않으면 춥지 않다. 자, 요런 것도 정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거를 구조화하는 거야. 그래서 겨울이 온다를 조건 뭐라고 해? P라고 하고 춥다를 뭐라 그래? 네, Q라고 할게. 그럼 얘는 P이면 Q이 다의 구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겨울이 온다 P, 춥다 Q. 그러면 눈이 온다는 없었으니까 눈이 온다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요거를 조건 R이라고 붙여버리는 거지. 그럼 얘는 오지 않으면이니까 뭐라고 써야겠어? 부정을 해. 나달이면 자, 춥지 않다? 우리 춥다를 Q라고 했거든요. Q. 그치, 나 Q.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왜? 자, 그러면 우리는 P이면 Q이고 그 다음에 나달이면 나 Q이다를 알아요.
그러면 여기 요런 거 이제 참것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요런 이제 객관식 문제가 나오면 정우 네가 항상 뭘 해놓냐면 대우는 무조건 써놔요. 대우는 무조건 같이 참이니까. 그래서 not Q이면 not P다. 자리 바꾸고 부정. 이것도 자리 바꿔. 그리고 부정해. 그럼 not의 부정은 Q이면 되겠지. 얘는 Q이면 뭐이다? R이다. 요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은 또 봐야 되는 게 있어. 여기 책에 있는지 3단 논법이라는 거 있지. 거기 동그라미 쳐볼래? 이제 뭘 쓰냐면 3단 논법으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애를 찾아. 그게 뭐냐면은 제일 유명한 3단 논법이 이거야. 도덕시간 이럴 때 들어봤을 수 있는데 뭐 이제 사람은 죽는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많이 들어갔지? 이게 3단 논법이거든? 뭘 보냐면 연결되는 거야. 머리랑 꼬리 똑같은 놈을 봐요. 그럼 봐봐. 요렇게 지금 요게 일치하지. 그러면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치, 그게 3단 논법이야. 3단 논법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놈을 써놔요. 그러면은 요거에 뭐도 써놓는다? 대우도 써놨다. 나달이면 나피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오니까 여기서 거짓인 거 딱 하나일 거다 이 소리지. 자, 1번부터 우리 또 표현을 해볼게. 1번 뭐라고 할까? 뭐이면 뭐라고 해야 돼? 요 책 보고. 추우면 Q이면 눈이 온다니까? R이다. 그럼 있지. Q이면 R이다. 이거 맞고. P. 자, 2번. 춥지 않으면. R이면 not Q. not Q야. Q면 not P. not P. 자, not Q면 not P? 저기 대우 있네. 그지? 그럼 이것도 어때? D. 나 써놓고 풀라는 소리야. 써놓고. 자, 3번. 자, 겨울이 오면 눈이 온다. P이면 R이다. 3단 논법으로 얻을 수 있는 놈이네. D. 4번. 눈이 오면, 그러면 눈이 온다가 R이죠? R이면 겨울이 온다. B. R이면 B다. 여기 있어? 없어요. 답은 그래서 뭘까? 4번. 5번까지 해보면 5번은 어떻게 돼? 5번이? 나달이면? 나 B. 대우.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D가 될 만한. 정답은 몇 번? 4번. 그래서 우리 요런 문제는 이렇게 구조화해서 풀어야 돼. 기호화해서 풀어야 돼. 아니면 헷갈려서 못 풀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3단 논법 배워줄 거고. 자, 다음 페이지에 7-6번. 자, 요거를 너네가 조금 어려워하는데 잠깐 하면 돼. 자, 피고 ABCD를 신문했는데 가에서 5명 중 2명이 유죄. 그 다음에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B와 C는 함께 유죄거나 또는 무죄. 그 다음에 다 A가 무죄면 B와 E도 무죄. 그 다음에 라에서 B가 무죄면 C도 무죄. 그 다음에 에서 D가 유죄면 E도 유죄. 자, 이렇게 5가지를 줬거든, 정우야. 그럼 요런 문제는 선생님 어떻게 푸냐면은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자, 5명이 2명 유제 찾으라고 했거든? 유제 있는 놈 찾으래서 2놈. 그럼 나가 일단, 나는 함께 유제거나 함께 무제지. 그럼 네가 가정을 해보는 거야. 둘 다 뭐다? 뭐라고 해볼까? 유제라고 가정을 해보면 2명 벌써 유제 됐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 나와야 돼? 무제 나와야 되는데 봐봐잉. 요게 위반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D가 무제면 C도 무제잖아. 근데 이거의 대우를 생각해봐. B가 유제는 D가 그러면 C 유제면 D도 같이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3명이 범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웃이죠. 그러면 얘는 이제 둘 다 뭐가 되겠어? 무제. 오케이. B랑 C는 이제 무제 됐고. 자, 그러면은 다에서 A가 무제면 B와 E도 무제가 되거든? 그럼 봐봐. A 무제 시켜줘봐. 그러면 B는 무제됐는데 E도 무제야. 그러면 범인이 몇 명밖에 안 돼? D밖에 안 돼. 안 돼. 그러면은 A가 무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A가 일단 뭐가 돼야 돼? 유제가 돼야 돼. A가 유제가 돼야 되고. 그럼 이것도 대우를 씁시다. 이거는 대우 볼 필요 없겠다. 대우 볼 필요 없고. 자, 그럼 이제 한 놈만 더 찾으면 된다, 그지? 그럼 이제 D가 무제면 C도 무제. 그러면은 D를 무제라고 해봐. 그러면은 C 무제 됐죠? 그러면 남는 놈 누가 범인 돼야겠어? E가 유제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마 조건에 이제 미배만 안 되면 돼. 근데 마 조건이 D가 유제면 E도 유제됐는데 그럼 반대로. 그럼 요거는 지금 여기에 미배되는 게 없지. 그래가지고 요 상태로 지금 요 문장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범인인 놈 2놈은 A랑 E 이렇게. 그래서 그냥 2명이면 일단은 가정해놓고 위배되는 게 없고 요런 걸 살펴보면 된다는 거지. 응?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이제 요 내용 할 건데 이거는 이제 말만 붙이면 돼. 정말 말만 붙이면 되는데 우리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 되면은 하살표를 몇 개로 표시한다고? 2개를 표시한댔잖아. 근데 우리 앞으로 이렇게 참인 명제가 됐을 때 요 하살표를 주는 놈 있지? 주는 놈. 이거를 충분 조건이라고 할 겁니다. 충분. 요걸 충분 조건이라고 할 거야. 충분. 자, Q를요,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필요 조건이라고 할 거예요. 받는 놈을 뭐라고 할 거라고? 필요. 이 명제가 참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 명제가 참이기 위한 쟤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뭐라고?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이 되면은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야 돼. 작은 놈이 충분, 큰 놈이 필요야. 알겠지? 작은 놈이 충분, 큰 놈이 필요. 자, 그 다음에 화살표가 양방향이 될 때가 있었거든? P이면 Q이다도 되는데 Q이면 P이다도 돼. 그럼 이걸 이제 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원래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이 돼.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P랑 Q가 서로가 포함한다? 즉 P랑 Q가 뭐 할 때? 같아야 반대도 되는 거겠지. PQ가 같아야. 이게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라고. 그러면 P가 Q에 포함되고 Q가 P에 포함돼요. 이게 바로 Q가 같다는 거랑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같아. 그러면은 이건 서로가 충분도 되지만 필요도 되는 거네. 그래서 이때는 요 2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응?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충분, 필요, 필요, 충분 조건 요렇게 세 개를 배운 거야. 응. 근데 이거는 다 너보고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 마. 뭐 뭐라는 거다? 황능이 뭐라는 거야? 종호야? 말을 되게 많이 나오니까 싫어하네. 근데 이거 세 개밖에 없어. 별로. 필요, 충분, 필요, 충분. 왜 저거에 조건이 왜 없는 거야? 우리 P가 원래 조건이었잖아. 저 문장을 구성하는 P이면 Q이다에 P랑 Q가 각각 뭐였어? 조건이었잖아. 저 충분 조건은 자기가 충분 조건을 정의가. 말 그대로 이제 얘를 참거짓을 봤는데 참이 됐어. 이 명제가. 화살표 두 줄이면 참. 그러면 이거는 조건인데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 조건 중에서 그냥 충분 조건 이름 붙이고. 얘는 필요 조건 이름 붙이고. 조건은 조건인데 이제 이름을 붙여준 거죠. 너네는 이 명제가 참이 됐기 때문에 지위를 주는 거야.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이랑. 이제 뭔가 해냈으니까 이름을 붙여준 거지. 참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원래 정체 자체가 뭐였다? 정우야? 조건이야? 잠깐만. 쌤, 여기, 아니면 여기 정석에도 이렇게 해놨네. 주기에 충분하다.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놨네. 쌤은 이렇게 기억하라고 해. 그냥 주는 쪽 충분, 받는 쪽 필요.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양방향 되면 필요 충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굳이 말을 붙여줬네. 무언가를 화살표를 주는 거지. 줄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충분 조건 이런 식으로 외우라는 거야. 무언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거를 받는 쪽을 필요 조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건들에 이름을 붙여줬고, 그래서 주는 쪽, 받는 쪽 이렇게 기억해버리는데, 정우야. 납득이 안 돼서 그래. 뭐가 납득이 안 돼? 뭐가? 이름을 붙이는 행위가? 수학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니까 너 태어나서 뭐 지어줬어? 어머니가 이름 지어주셨잖아, 어머님이. 그것처럼 얘네도 이 명제 이제 참이잖아. 참이니까 얘도 이름 좀 붙여줄까 이거야 그냥. 그럼 집합은 왜 집합이라 그래? 그거를 의문 갖는 거랑 너 지금 똑같은 의문을 갖는 거야.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 7-7번. 자, 내 조건 PQRS에 대하여 이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PQ 모두는 R이기 위한 충분. 정말 충분히 화살표를 뭐하는 쪽이라고? 주는 쪽. 그러면은 P이면 R이다도 되고 Q이면 R이다도 된다 이 소리야. 자, 그 다음에 S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이번에. 그러면 필요는? R이면 S다. 받는 쪽. 그 다음에 Q는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또. 그러면은 얘도 받는 쪽이니까 S이면 Q이다. 이렇게 써놓고 문제 푸는 거지. 자, 그러면은 봅시다.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정리를 해보자. 일단은 P이면 R인데 R이면 뭐래? S래. 그러면은 여기 붙일까? 요렇게 두 개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P이면 뭐 이다를 알아낼 수 있는 거야? S. 근데 P이면 S인데 S이면 뭐래? Q래. 그러면 S이면 Q래. 그럼 결국에는 P이면 뭐도 된다는 소리야. P이면 Q이다고 손을 한다는 소리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면은 Q이면 뭐랬어? 종우야?
R인데 R이면 또 뭐야? S잖아. 아 그럼 또 요거 두 개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Q이면 S이야. 응? 근데 S이면 뭐랬어? Q?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게?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간다는 소리거든? 그럼 이거는 서로가 지금 또 같다는 소리예요. 진리집합이 필요 충분히 되면서. 자 그럼 이거를 네가 집합 포함 관계로 좀 보는 게 좋은데 우리 일단은 그럼 봐봐. P이면 뭐랬어? Q라고 했으니까 그럼 P가 Q에 뭐 되는 거야? Q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Q가 누구랑 똑같다고? Q가 S랑 똑같다는 걸 알아냈잖아. 지금 정리하는 중이야. 이게 다가 아니고. 근데 Q이면 또 뭐랬어? R. Q이면 R이니까 Q를 또 뭐 되는데? R에 포함되잖아. 아 이렇게 바꿔볼래? 그럼 Q랑 S가 똑같은 거거든? S. 그럼 봐봐. S이면 뭐이다도 되는 거야? R. R이다. R이면 근데 S다. 그러면은 요놈도 어떤 거야? R도 요놈이랑 또 같은 거예요. 그지? 응? 자 그러면은 얘는 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림을 표현했을 때. 그러면 요거를 보고 우리 문제를 풀면 돼. 1번. 자 그러면 P는 S이면 P가 그럼 S에 뭐 돼? 정말 포함되지. P가 S에 포함되니까 뭐가 참인 거야? P이면 뭐이다가 참인 거야? 그럼 얘는 주는 쪽이네. 그래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이네. 자 2번. Q는 P이면 Q는 P를 포함하잖아. 그지? 그림 봤을 때. 그러면은 얘는 P이면 또 Q이다가 성립하는 거네. 그럼 이번에 Q가 뭐 하는 쪽? 화살표를? 받는 쪽이니까 이건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R이랑 S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서로가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부를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화살표 주는 쪽 받는 쪽이랑 같이 요거 포함 관계도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쌤처럼 정우야 뭐 그려놓는 게 도움된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 포함 관계 보는 게 책에서 그 명제 보는 것보다 이게 확실해. 예? 이게 덜 헷갈려. 응?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문제 풀려고 하고 싶고. 자 7-8번. 자, 무슨 조건인지 써놓으라고 하네. 1번. x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x제곱 플러스 6이 5x보다 크다. 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자, 그러면은 정우 너 보고 뭐라는 거냐면 정우야 이거 이제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필요 중국 문제가. 포함관계 뭐라는 거야? 일단은 부등식 줬으니까 둘 다 부등식 푸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P라고 하고 얘를 뭐 Q라고 할게. 그러면은 P부터 해결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이항하면 인수분해 하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럼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작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Q도 이항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0보다 크다 되고 x 빼기 2 x 마이너스 3 0보다 크다. 그래서 x는 2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포함관계 봐야 되니까 수직선 그려. 마이너스 1이랑 1
여기 있고 그 다음 이게 P야. 자, Q거 그리면은 2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이게 지금 Q거든? 정우야? 그럼 누가 누굴 포함해? 누가 누굴 포함하지? P가 Q에 포함되지. 그럼 이건 뭐가 참이라고? P이면 뭐가 참이라고? Q. 그럼 얘는 P가 무슨 조건이냐고 따지랬거든? 주는 쪽이네요. 중분 조건. 그래서 얘는 P는 중분 조건이었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야.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런 거. 그냥 뭐 주는 쪽, 받는 쪽 누가 충분 필요한지만 알면 돼. 자, 2번.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가 있는데, 자, 앞에 놈을 또 무슨 조건인지 따지랬거든? 그러면은 선생님 이번에는 얘를 r이라고 하고 얘를 s라고 할게. 되지? 응? 그러면 r의 부등식부터 해결을 하면 x로 묶어내면은 이렇게 되고요. x는 그럼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s는 x-1, x-3 이렇게 두면 될 거고, x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뭐하다? 작다가 되지. 자, 그래서 또 수직선을 그려. 그러면은 0과 4 사이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1이랑 3이니까 1이랑 3, 4, 2 해서 요게 S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이번엔 누굴 포함해? R이 S를 포함하네요. 그럼 얘는 뭐 2면 뭐이다가 참이라고? S이면 R이다가 참이네. 그럼 난 R을 따지는 거거든? 그럼 이번엔 화살표를 받는 쪽이네. 그래서 이건 무슨 조건이다? 비료 조건이다 라고 빈칸에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만 하면 돼. 포항관계 뭐라는 거야? 정말 포항관계. 포항관계에 대해서 이름 조금 붙여준 거지. 자, 다음 페이지 7-9번. 실수 A에 대한 두 조건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세요. 왜 너무 길다. 그래서 식만 쓸게. 정우야.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a제곱은 0.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q 2차 방정식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k 마이너스 a는 0이 서로 다른 또 두 실근을 가진대. 단 k는 0보다 크다고 줬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실수 a야? 그러면 얘는 a 지금으로 표현하는 거야, 식을. 자, 보자. 일단 요거. 근데 두 실근 가지를 준다. 그럼 결국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치? 근데 얘는 2 썼으니까 뭐 분의 d 쓸까? 4분의 d 쓸게. 정말 4분의 d 쓰면은 a-2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a1이고 c는 이렇게 되겠지. 이게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계산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a 제곱이거든요. 그럼 얘는 2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가 되는데, 그럼 요거는 우리가 2로 나눌 수 있다 그래.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가 되고,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러면 a는 범위를 뭐라고 써야 돼? 답을 뭐라고 써야 돼? 요거는 부동식 해가 뭐가 되지? 뭐만 아니면 돼. 제곱했으니까 무조건 0보다 크잖아.
1이 아닌, 그치. A는 뭐가 아닌 실수? 1이 아닌 실수.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얘는 이제 굳이 이제 진리집합으로 쓸 생각, 구할 생각. A가 A는 1이 아닌 실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집합으로. 한글 써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밑에 거 쌤이 이제 또 풀어주면, 근데 정말 거기 동그라미 칠래? 2차 방정식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다, 그지? 그 문제 보면은 Q에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줬지. 근데 얘는 상관이 없었어. 저 개수가 얼마니까? 1이니까. 근데 요거는 A 들어가 있지. 그럼 정우 네가 뭘 챙겨줘야 된다? 그치. 요런 거를 꼼꼼하게 챙겨줘야 된다. 0이 아니다 해놓고, 자 그럼 판별식도 얘도 짝수니까 쌤 4분의 D 쓸게.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C 해서 2K-A. 요게 또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자 그러면은 A 제곱 근데 이거는 모르지 아직. 마이너스 2KA 그다음에 플러스 A 제곱. 그러면 2A 제곱 마이너스 2KA 그 다음에 쌤 2는 나누고 A 제곱 마이너스 KA가 0보다 크다인데 A로 묶어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는영 되는 값이 A가 0이랑 A가 뭐 나와? 경우야 K 나오는데 요 문제는 친절하다. K가 뭐보다 크다라고 줬어. 0보다 크다고 줬기 때문에 얘가 더 큰 거네, 그치? 그럼 얘는 범위를 이렇게 써주는 거겠지. A는 뭐보다는 큰데? 0보다는 큰데? K보다는 작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잠깐만. 크다구나. 쌤, 이거 계속 크다. 자, A는 0보다 작거나 A는 뭐보다 크다? 근데 여기서 우리 A가 0이 아니다도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 포함이 어차피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럼 얘는 이제 Q 거는 이렇게 써주면 A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집합이면 조건 제시법으로 공식 쓰는 거.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진리집합 PQ는 다 구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2번에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정말. 그럼 화살표를 뭐 하는 쪽? 받는 쪽. 그럼 Q이면 뭐이다? 참이 된다. P이면 참이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수익선도 그려볼게. 자, 우리 그러면 P부터 그려놔야겠지. 1이 아닌 실수. 그럼 누구만 속 빼면 돼? 정말. 여기서 누구만 빠져? 1 하나만 빠지니까 얘는 요렇게 표시해주면 돼. 요게 누구 거? P 거. 응? 자, 그 다음에 Q 거 이제 쓸 건데, Q는 0보다 작거나 A가 0보다 작거나. 자, 그러면은 지금 Q가 P에 포함돼야 되잖아. 그럼 요 파트도 뭐가 돼야 돼? 포함이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어디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정말. 요렇게 생겨먹은 걸 하나 더 써야 되잖아. 근데 요 노란색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그치.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Q는 이렇게 생겨줘요. 그러면은 K가 요거를 봤을 때 뭐보다 크다? 그지? K가 1보다 큰데 뭐 해도 괜찮아. 같아도 괜찮아. 그치? 그래서 K는 1 이상이다가 되고, 답이 그래서 최소값 얼마? 1대. 근데 저 이거 뭐 좀 꼼수라면 꼼수인데, 문제에서 K가 실수라고 했지. 정수란 말 없었잖아. 그럼 너 부등식에 무조건 등호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뉘앙스가 있는 거거든. 사실 이거 문제 푸는 좀 문제를 푸는 실전 팁이라고 해야 되나? 너가 이런 표현을 볼 때가 있어. 실수 K의 최소값, 정수 K의 무슨 값? 최소값 이런 거 물을 때가 있거든. 이제 영재 파트나 부등식 공수일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사실은 실수 K의 최소값이라고 하면은 방금 한 것처럼 부등식을 네가 만약 구하는 타입의 문제라면 등호가 무조건 들어가줘야 최소값이 있어. 근데 K가 1보다 크다라고 나와. 그러면 이거는
없거든. 실수 범위에서는. 왜? 1보다 커? 그러면 1.1 아니에요? 아니지. 1.01, 1.001, 1.001 이런 식으로 가니까 최소값이 없어. 1에 한없이는 붙겠지만은 멈출 수가 없거든. 그 개념을 나중에 미적 공간에서 배울 건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라고 얘기해주게? 정수 K에서 바꿔간다 그래. 그럼 답이 얼마 되겠어? 그래서 이거는 뭐 쌤이 문제를 풀 때 이게 꼼수랑 꼼수야. 왜냐면 이제 너네가 뭘 헷갈려 하냐면 이거 헷갈려 하는 거면 등호를 넣을까? 말까? 그러니까 학교 시험지 답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안 모르면은 객관식으로 K 범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선생님들이 어떻게 깔아? 1보다 뭐 하다 하나 깔아놓고 크다 하나 깔아놓고 K 뭐 이상 1 이상 깔아놓고 바보처럼 또 고등어 실수하는 놈들 있겠지. 이러면서 1보다 작다 깔아놓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깔아놓고 뭐 하나는 뭐 뜬금없이 뭐 0보다는 큰데 뭐 1보다는 뭐 크거나 같은데 0이 들어가긴 하겠다. 0이랑 뭐 1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네가 결국에 뭘 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정확하게 고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거라네. 결국에는 등호를 넣을까 말까가 너네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지점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객관식으로 주면 당연히 이렇게 줘버리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최소값을 주잖아? 그 말이 붙어버리면 아 이거는 분명히 등호가 들어가는 부등식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것도 시험을 푸는, 문제를 푸는 뭐 팁이면 팁이지. 그래서 최소값은 1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